그래서 정원을 만들고 그 안에 조각품을 진열을 해서 감상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랑스인들에 있어서는 정원 자체가 커다란 무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파티를 열거나 아무튼 뭐 연애를 풀어서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프랑스인들에 있어서 정원이라는 거는 일종의 무대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을 빼고 보면 정원은 굉장히 이제 광활하고 불안정한 공간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은 날이 무척 또 덥죠. 그래서 고온으로 인해서 이런 그 파티오식, 즉 중정식이라는 게 발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낮잠을 자고요. 그리고 이제 더운 나라에 있어서는 항상 그늘을 즐긴다라고 했죠. 그리고 정원 안에 물을 도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분수에서 떨어지는 물로 청량감을 즐기는 옥외식. 옥외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바깥쪽에 거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정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인들에 있어서 이제 정원이라고 하는 곳은 명상하는 장소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영국의 정원은 감상하거나 대화하는 이런 곳보다는 사람들이 거닐면서 산책하거나 어떤 운동하는 이런 곳으로 이제 요구가 되었다라는 것. 즉, 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시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요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실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양사로 구분할 때 고대라고 구분을 하는 게 이집트, 서부아시아,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서부아시아는 거의 비슷한 연대에 이제 발달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정원수법에 있어서는 거의가 정형식이고요. 자, 이집트는 이제 대표적인 정원의 발달은 주택정원 그리고 신원, 신들이 살고 있는 건물이 이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곳을 지어놓고 이걸 신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전 앞에 정원을 만드는데 그걸 신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원 또는 죽은 사람을 위한 정원이라고 해서 사자의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하면은 주택정원, 신원, 사자의 정원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서부아시아의 조경은 사냥터라고 하죠. 수렵원 그리고 공중정원. 그러니까 행인가든의 경우에는 정말 공중에다 정원을 만들었던 건 아니고요. 멀리서 보면 이제 테라스를 높이 올렸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정원처럼 느껴졌다라고 이제 보시고, 자, 그리고 지구라트라는 거는 일종의 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관측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라트라는 벽돌로 지어진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건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정원이라고 해서 공간 자체를 4개로 구분을 해서 이제 물을 흐르게 해서요. 공간을 4개로 구분하면 4분원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원 안에 담이 둘러싸고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고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이거를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지상낙원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정원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제 서부아시아라고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리스에 있어서는 이제 주택 정원이 발달을 했고, 그다음에 성림. 자, 나무를 굉장히 신성시 여겨서 나무가 많은 숲은 굉장히 또 이게 그 신성시 여기는 곳이 되죠. 그래서 성림 또는 짐나지움, 청년들이 체육 훈련을 하는 장소인 짐나지움이나 그다음에 최초의 대학 캠퍼스인 아카데미, 그리고 최초의 광장인 아고라가 그리스 시대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주택정원은 우리가 중정에 해당하는 아트리움과 페리스트리움, 그리고 후원에 해당하는 지스터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정원에 관한 거 이제 2개의 중정과 정원 안에, 그러니까 주택 안에 2개의 중정과 하나의 후원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로마는 지중해성 기후를 가졌지만 이 반도 이제 사이에 이제 그 동행하는 부분에 산맥이 지나죠. 그러니까 그 산맥이 굉장히 큰 산맥으로 이게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름에는 더웠기 때문에 이런 해안가 구름지에 빌라라는 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라는 거는 건물과 정원의 복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물과 정원의 복합체. 예, 그래서 이런
빌라, 즉 별장이라는 게 발달하게 되었고요. 아고라가 나중에 이제 포럼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한번 보셨고요. 자, 그리고 중세에 있어서는 우리 크게 서구 유럽하고 이제 이슬람 스페인을 보시면 되는데요. 서구 유럽에 있어서는 이제 정형식 정원으로 이제 전체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5세기에서 약 14세기 정도의 아주 긴 시간이긴 하지만 신중심 사회고 기독교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예술의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미약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에는 수도원 정원이라는 게 이제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후기에는 프랑스와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성관 정원이라는 게 이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정원의 공통점은 폐쇄적이고요. 자급자족 성격을 지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에서 보시면은 이슬람 교회의 어떤 이게 종교이자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신앙의 역할도 하고, 아무튼 종교이자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실천이자, 아무튼 그런 어떤 문명을 아우르는 말이 이슬람이죠. 그래서 이슬람을 보시면 이란, 스페인, 무굴, 인도. 그래서 이런 이란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영역을 뻗쳤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영역을 이제 넓히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울러서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중세를 좀 넘어가는 이제 무굴 인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는 이슬람 문화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란하고 이제 중정시 요 정도가 서구의 유럽과 이제 그 중세 시대와 거의 시기별로 이제 비슷한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경우도 덥죠. 더우니까 물과 녹음수를 중시하고요. 그리고 이때 오아시스 도시인 이스파한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은 중정식, 그러니까 파티오식이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에 또 유명한 이제 궁전이 있죠. 아람보라 궁전에 보면 4개의 중정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알베르카의 중정, 사자의 중정, 다라의 중정, 레하의 중정입니다. 자, 요 4개의 중정의 공통점은 다 물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람보라 궁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랄리페 이궁이라고 해서 이거는 왕을 위한 말 그대로 이궁입니다. 피서지의 역할을 했던 장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산에 기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제 말 그대로 피서니까, 그래서 경사지에 위치한다라는 거, 시원한 곳에 위치한다라는 거, 그래서 수로의 중정이라는 게 있고 사이풀의 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통점은 높은 올담이 쳐져 있고, 자, 물을 풍부하게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소량의 물을 이제 식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녹음수를 사용했다라는 것들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무굴 인도는 이제 여기도 정형식이죠. 그래서 인도는 땅도 굉장히 넓죠. 그래서 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그라, 델리 여기 평원이죠. 그래서 고온이고 날도 덥고, 그리고 이제 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살아생전에 궁전과 그다음에 자기가 묻힐 이제 궁전과 정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묘지와 정원을 결합한 형태의 어떤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대표적인 예가 타지마할입니다. 그리고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캐시미르 지방에서 피서형 바그가 발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그는 로마 시대 때 별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별장이라는 건 뭐다? 건물과 정원의 복합제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바그가 발달했다라는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세를 지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즉 인본주의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인간 중심 사회로 돌아오게 되고, 자, 이탈리아에서는 이때 이제 노단 건축식이라는 게 정원 형식이 발달하게 됩니다.